이 안진경의 쟁자위첩입니다. 쟁자위첩은 그 안진경이 그 정양군왕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서신이고 그다음 초고거든요. 초고라서 글씨가 참 자연스럽고 또 한편 그 힘찹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잘 쓰겠다는 말 없이 그냥 편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글씨가 참 편안합니다. 안정의 글씨는 왕이지 글씨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왕이지 글 같으면은 아마 여기 한일 쓰더라도 이 방향 바꿔 이렇게 딱 했을 건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왕이지라고 관여하는 것 같으면은 안정형은 온대서 노봉에서 바로 쭉 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쭉 이렇게 천천히 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왕이지 같으면은 이래 가서 아마 조금 이렇게 빨리 왔을 겁니다. 그거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여기서 와서 방향전을 할 때 왕이지 같으면은 바로 바꾸는데 안정형은 한번 돌면서 이렇게 바꾸죠. 그러니까 우리 전서필법이 안정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운필법에서 전절법이 있거든요. 전절법이 있는데 전은 구르고 절은 꺾거든요. 그래서 전서에서는 전절, 먼저 전하고 후에 꺾고, 예서는 먼저 꺾고 뒤에 구릅니다. 그래서 예서하고 전서는 반대입니다. 필법이. 그래서 이 전절, 안정경 같은 경우에는 전절, 선전, 후절을 사용 많이 합니다. 요 날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와서 한 번 돌고 붓을 꺾고 방향전환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바로 딱 꺾는 것이 아니고 그 안정경 왕의제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러한 부분요. 우리가 안정경의 이 파책도 그 왕의제 좀 차이 있죠. 만약에 왕의제 같은 경우에서 바로 방향전환 하면서 정리하면서 빠지는데 이거는 왕이고요. 안진경은 와서 여기서 바로 붓을 세웁니다. 세워서 완전히 붓을 방향전환해서 천천히 빼주는 거. 요거 이시 안진경 왕이징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서가 이제 2 되고요, 3 되고 4 되고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내려올 때 절대 빨리 오면 안 되고 천천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리밥 밟듯이 천천히 와서 붓을 모아서 빼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런 부분이 와서 붓을 세워서 방향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줘서 다시 방향전환해서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고 여기서 와서 절 방향전환 하면서 이렇게. 예. 그 다음 요런 부분도 내가 붓이 와서 한 번 방향전환, 또 한 번 방향전환, 또 한 번 방향전환 해서 쭉 빠지는 거. 요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록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쭉 이게 아니고 와서 방향전환하고 다시 여기서 방향전환하고 다시 여기서 붓을 세워서 붓 가운데서 붓을 모으면서 빼주는 거. 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붓을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중봉 뭐 편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봉은 이론상 붓이 핵 가운데로 가는 게 중봉이라 합니다. 그건 이론상이고 그렇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면은 내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됩니다. 내 몸으로 체험을 해야지 이게 중봉이구나 하고 체험을 해야지만 중봉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봉이라는 이거죠. 그죠? 이거지만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쓰는데 이건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래 써서 그냥 종이에 까맣게 나타나서 글씨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써서는 결코 서예의 묘리를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쟁자위첩 두 번째 공부입니다. 자, 요 큰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와서 붓을 이렇게 반대로 오면서 이쪽으로 받아주고요.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딱 받아줘야 됩니다. 주고 여기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요 선이 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도 쭉 이게 아니고 쭉 와서 받아주면서 순간적으로 여기서도 방향을 살짝 해줍니다. 여기서 딱 세워가지고 붓을 세워서 이쪽으로 붓을 천천히 떼주는 거. 네. 안정경 필법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저는 아까 일편에 말씀드린 여기서 붓을 완전히 세워서 완전히 바꿔가지고 붓을 천천히 빼주는 거. 예. 끝은 늘 직선으로 빼줘야 됩니다. 다음 여기서 와서 이렇게 와서 붓을 세워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래 가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이래 온 데서 붓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붓 모양이 이렇게 됐거든요. 요런 점들을 할 때도 와서 세우고 중간에서 빠져주고 여기서 방향 전환해서 또 놓고 다시 중간에서 빠져가지고 여기서 방향 전환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빠져도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빠져도 됩니다. 근데 시작을 반드시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마치고 이 부분도 붓을 반드시 세워서
내가 이제 안 나오더라도 상관없죠. 안 나오더라도 이 가운데서 딱 세워갖고 붓을 최대한 모아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하지만 늘 어뢰 길이 보이고요. 여기서는 온데서 이래 돌 때도 삥 도는 것이 아니고 붓을 방향 전환하면서 붓을 다시 여기서 시작이 천천히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요런 부딪힐 때는 늘 붓을 다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늘 말씀드렸죠. 이 방향이 틀리죠. 가는 방향이 틀리고, 그 다음에 요래 왔을 때 여기서 붓을 살짝 방향 전환해주고, 이런 그냥 바로 와도 되겠죠. 이어서 여기서 붓이 이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왔을 때 여기서 세워서 방향 전환해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보고 천천히 빠져줘야 됩니다. 이런 건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요런 부위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붓 가는 길이 바로 보이죠. 와서 세워서 빠지고 오고 방향 전환하고 반대로 와서 가고 여기서 다시 방향 전환, 여기서 방향 전환. 요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붓을 모으면서 붓을 가늘게 해주고 다시 여기서 붓을 눌러주면서 다시 방향 전환 완벽하게 해서 요런 부분은 와서 붓을 모으면서 방향전을 해가지고 붓을 빼줘야 됩니다. 이런 부위. 그래서 이런 부위들은 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와서 가고 와서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 놓아서 다시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읍니다. 최대한. 모아서 되면은 이제 갑니다. 가서 여기서 돌고 꺾고 그래서 돌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천천히 하나 둘 셋 정도 해야 이 방향 바꿔지겠죠. 그런 부위. 요거는 이제 가는 방향 다 틀리죠. 틀리고 얘가 이리 왔을 때 이쪽에서 방향 전환. 천천히 원거리듯이 천천히 방향 전환. 그래서 끝은 늘 직선으로 빼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쟁자위고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 상자는 앞에 글 서자에서 바로 받아 오는 바람에 여기서 이래 왔거든요. 보통 이걸 전부터 하기 이랬었는데 이건 위에서 그걸 받아 오다 보니까 이래 왔고요. 곧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위는 받아서더라도 천천히 와서 붓을 가운데서 딱 모아주고 빼줍니다.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점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운데서 쫙 빼주고, 예, 그래서 받아주고, 다음 어디에 갈 것인가 보고 쭉 빠집니다. 자, 국자 요 앞부분요, 여기서 이제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고, 점 찍었고 왔습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국자 같은 자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 국자는 와서 이쪽 밖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이 부분도 점을 따로 쳐요. 여기는 바로 붙이면서 바로 정리했죠. 그래서 같은 자가 나오면은 늘 다르게 쓴다. 그 다음에 반복된 것은 또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다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불화 점 4개잖아요. 원래가 4개인데 이거를 점 4개를 한일처럼 했거든요. 그래 와서 점 하나, 또 둘, 이어가죠.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쭉쭉쭉 이가 아니고요. 반드시 세우고 방향전. 또 와서 방향전, 또 와서 방향전, 또 와서 방향전, 또 와서 방향전. 이렇게. 그냥 한일처럼 보여도 이런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다시 방향전. 이런 식으로. 네,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런 방은 이제 위에서 와서 방향전환하고 쭉 방향전환해서 위에서 바로 받아주는 거. 예. 이런 부위 좋고요. 이거 이제 그 문자의 순서는 보통 이게 1번 딱 세워서 받아주고 여기서 다시 세워서 올라가서 받아주고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도 바로 쭉 하는 게 아니고 방향전환해서 이렇게 전절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 공 이런 부분도 와서 이 공자 이런 건 참 어렵습니다. 무조건 붓을 자꾸 세우세요. 세워서 어디로 갈 것인가 빼고 여기서 받아주고 또 점을 쓰고 또 세우고 세워서 어디로 갈 것인가 천천히요. 예. 그리고 와서 붓을 방향해서 빼고 다시 세워서 가운데로 세워서 어디로 갈 것인가 보고 가주는 것. 예. 이 서예는 우리가 이제 서예는 우리 일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가면 끝이죠. 다른 그림들은 뭐 2번, 3번 칠하잖아요. 서예 예술이 가장 어렵다는 게 일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는 선의 예술입니다. 선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예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변화를 시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예는 부단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편봉으로 꺼도 선이고, 뭐 중봉으로 가도 선이고, 뭐 이렇게 누워가도 선은 선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타나는 현상은 틀립니다. 즉 자기의 심성, 영혼을 이 붓을 통해서 종이 위에다가 투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술이고 그것이 이제 생명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쟁자위고 네 번째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기 알자 이러한 부분들이요. 우리 책에는 그냥 이렇게 입자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간대서 요거 할 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 속에서 다 붓을 약간의 방향 바꾸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쭉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도 와서 붓을 넣어서 방향 전환해서 다시 와서 다시 가운데 모아갖고 빼주는 거. 네. 그건 진짜 이것도 여기 이제 속의 핵인데요.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원래 하나 둘 셋 이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세 개를 두 개를 한다고 생각하고 딱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래 삑 두는 게 아니고 그러한 마음을 내가 먹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와서 여기에 와서 붓을 방향전환 완전히 해가지고 가면서 핵이 가늘어지죠. 쭉 와서 붓을 방향전환하고 다시 받아줘서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요거요. 이거는 이제 말씀원이죠. 앞에는 말씀원이고 왔을 때 여기 보면 조금 이제 이 특이한 게 보이죠. 좀 부드러운 여기 와서는 아주 이렇게 강직 이 철사처럼 이렇게 써놨죠. 이러한 것도 있는 반면에 또한 부드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필수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 봄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부드럽죠. 쭉 와서 이게 안진경의 그 특징입니다. 특징이고 이런 간머리도 나 왔을 때 서서 완전히 방향 전환 해가지고 빼주는 거, 이런 거, 이런 부위도 와서 이쪽으로 방향 전환 해주고 다시 붓 세워서 방향 전환하는 거. 이런 부위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이쪽으로 와서 천천히 방향 전환 이거 뺑뺑 돌면서도 붓 방향 전환 다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천천히 와서 딱 멈추어 가지고 방향 전환 해 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예. 제가 한 페이지 때마다 계속 방향 전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붓에 우리가 이거 안진경을 쓰든 해설을 쓰든 뭐 전설을 뭐를 쓰든 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붓 운용법이거든요. 내가 붓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작품 세계를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안진경 쓰는 안진경 종로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뭐 구양순이든 안진경이든 예서 전서든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내 작품 세계, 내의 세계를 만들려고 지금 자꾸 공부하는 것이지, 뭐 안정경이 공부한 데에서 내가 안정경을 따라 쓴다, 그거는 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필법을 익히되 그 필법, 붓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익혀가지고 자기 작품 세계를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뭐 산이 아무리 많다 해도 같은 산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수만 그루 돼도 같은 크기, 같은 모양 나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고 자기의 작품 세계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자, 쟁자위고 5번째 공부입니다. 요 부분을 보면 약간 볼록합니다. 그래서 이 받아온 데서 여기서 방향전환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 와서 붓을 온 데서 방향전환하니까 붓이 약간 펴지면서 약간 이래 핵이 좀 굵은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안정의 특징인데요. 이 별핵을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구양수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안정행은 여기서 붓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러한 맛이죠. 요런 거는 이제 안진경하고 왕이자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해서도 이러한 핵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구양순 해서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자, 이러한 부위들요. 여기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와서 다시 전 해서 여기 이제 전서 맛이 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전 해가지고 절 합어만 하면은 이게 좀 딱딱해집니다. 이 핵이. 그래서 이거 한 2번 정도 해야만이 그 안정경의 맛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맛을요. 이 부위도 여기서 붓을 받아와서 이렇게 봤죠. 다시 방향전환해서 다시 여기서 방향전환 해가지고 가면서 여기서 약간 방향전환 합니다. 해서 붓을 모아가지고 이래 빼는 거. 이것이 이제 안정경의 특징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러한 핵들은 요 위에 이 핵하고 서로 안 부딪히더라고요.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상관없지만 같은 선상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간 방향하고 이 핵이 간 방향이 틀리죠. 틀리고 또 이 핵과 이 핵이 직선이 아니고 보면은 약간 이러한 맛을 내고 그런 것이 좀 틀립니다. 아까 앞에도 군자 나왔지만 이 군자 쓰는 게 좀 모양이 틀리죠. 그 다음 이런 것도 붓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와서 요 부분에 멈추어서 가고 요 부분요. 자, 이 부분 여기서 요 부분은 와서 이 반대로 받아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다시 방향 전환해 가지고 쭉 이건 절대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쭉 어디로 갈 것인가 천천히 보고 와서 여기서 방향 전환 다시 여기서 방향 전환해서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렇게 받아줘도 되고 이렇게 받아줘도 되고 반대로 봐요. 여기서는 멈추어서 붓을 빼주는 거. 천천히요. 항시 시작과 끝은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정말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붓 끝을 전부 다 뾰족하게 하는 것은 붓을 모으기 위함이지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붓을 모아줘야 다음 핵에서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붓이 흐트러졌는데 다음 핵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은 항시 천천히 해주는 겁니다. 위첩 7번째 시간입니다. 또 천천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런 두인변 할 때는요, 와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되도록요. 요 맘심 같은 경우에는 와서 요 바로 쭉 오되 여기서 순간적으로 붓을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세워서 이렇게 가고 왔을 때도 여기서 세워서 가운데로 빠져주고요. 이 내려오는 핵과 이 내려오는 핵이 틀리죠. 맛이. 여러분들 그 맛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맛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양수 왕이지 행서 맛, 안정의 행서 맛이 틀립니다. 그걸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이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비유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살 부위만 이만큼 잘랐을 때 놔두면은 전문가 아니면 이게 참 그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요리를 해서 맛을 보면 맛이 완전히 확연히 틀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보면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는데 이게 맛이 틀려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맛처럼 왕이지 맛하고 안진경 행서 쓰는 맛이 틀립니다. 그 맛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구분보다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느낄 줄 알고 상대방에게 맛이 이렇게 틀린다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맛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용필, 은필 할 때도 안진경과 왕희지는 맛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점 요런 거도 와서 가운데서 쭉 빠지죠.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도 와서 가운데서 바로 세워서 빠지고 요런 부위요. 이러한 핵은 이런 핵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뭐 직선 같으면 가면 되는데 약간 휘어진 핵은 순간순간에 방향 전환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와서 방향 살짝 해줍니다. 해주고 붓을 모아서 빼주고 요런 부위. 이거는 앞에 설명했고요. 입도 있는데 얘는 이제 슬립자는 와서 그대로 가운데서 빼주고 그대로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 다시 와서 점도 방향 전환, 와서 방향 전환. 다 마찬가지죠. 요런 부위도 와서 딱 방향 전환 해줘야 됩니다. 우리 글씨에서 이 왼쪽 거는 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이쪽 달려 있어 가지고 참 어렵거든요. 와서 가되 방향전환 순간순간 해줘야 됩니다. 순간순간 방향전환 해야 이 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코 쭉 가갖고는 이 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이에 칠해야 되겠죠. 종이에 칠해야 되지만 그 핵의 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위도 쭉 갔을 때 빨리 가시면 안 되고 천천히 가줘야 됩니다. 와서 이쪽으로 붓을 방향 전환하고 다시 방향 전환해서 여기서 완전히 세워가지고 쭉 빼는 맛. 이때도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글씨 처음 하실 때는 정말 천천히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붓에 어떻게 용필되고 운필되는지 본인이 다 느끼고 가야 됩니다. 그냥 막 이래 종이에 그러면 제가 늘 말씀 먹칠밖에 안 됩니다. 먹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런 점들도 늘 가운데 여기서도 이쪽으로 방향 전환 오면서 들고 다시 방향 전환해서 누르고 다시 방향 전환해서 붓을 모으면서 빼는 것. 네. 이 갈짓자 하나만 명확히 이해하면은 다른 걸 또 다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명가 아카데미 TV의 조성혁입니다. 이번은 쟁자위 첫 8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위자에 여기서 보면 이제 와서 가운데서 세워서 순간 왔지만 여기 순간적으로 딱 변합니다. 여기서 요 부에서 와서 딱 순간적으로 변해서 이렇게 반대로 오죠. 그 다음 받고 이 반대로 또 와서 그대로 받고 이것도 반대로 와서 방향 전환하고 이런 부위도 쭉쭉쭉 이어지는 부위 요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 같은 경우에도 안이불도 와서 쭉 와서 그대로 붓을 방향 전환해서 쭉 여기서도 쭉 모아주고요. 가서 써주고 요 방향 전환해서 붓을 빼주고 다시 모아서 빼줍니다. 이렇게. 이런 부위는 와서 그대로 붓을 뚝 이렇게 받았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요 부위도 올라가서 다시 약간 멈추었다가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넘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방향 전환하고 쭉 누르면 여기서 세워서 붓을 세워서 방향 전환해 가지고 쭉 빠집니다. 이 부위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올라서 그대로 와서 방향 전환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보고 천천히 이런 부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핵은 늘 말씀드리죠. 어렵다고. 정말 어렵습니다. 와서 여기서 방향 한 번 더 방향 전환. 이건 천천히 와줘야 됩니다. 천천히. 와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해서 여기서 완전히 붓을 정리합니다. 다시 그대로 와서 딱 붓을 세워서 마무리하는 것. 자, 이 부위는 안정의 다른 부위 또 틀리죠. 여기서 와서 붓을, 요거는 전서핵입니다. 전서처럼 전절. 제가 선전. 먼저 구르고, 선전, 후절. 먼저 붓을 구르고, 꺾고, 다시 구릅니다. 요 부위요. 와서 여기서도 멈추어서 천천히. 이건 다른, 그 안정형 다른, 보통 안정형에 갈고내 와서 딱 멈춰서 이래 빼는 이거는 해서처리 길게 뺐죠. 요 부위. 자, 요 두 개는 틀립니다. 하나, 멈춰가고, 이거는 바로 갖고, 이건 다시 썼죠. 그 쓰는 맛이 틀리죠, 맛이. 이런 부위도 선전, 후절. 다시 멈추어서 쭉 천천히 빼주고. 이런 것도 와서 반대로요. 와서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해도 되고, 요 부위는 와서 이렇게 놔도 됩니다. 그래서 딱 세우면서 가고. 그 전절법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절, 후절. 어떤 데는 선절, 후전이 있고, 어떤 데는 선전, 후절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제 해서에는 보통 선절, 후전이 많고요. 행서에서는, 행서 초서는 선전, 후절이 많습니다. 필법에서.
쟁자 위첩 9번째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와서 방향전환.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다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 와서 다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는 거. 예. 여기 보면 길이 다 보입니다. 오고, 다시 이래 오고, 이래 가고, 다시 이게 되돌아오는 것도 다 보이거든요. 보이고. 여기서도 이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바꾸어서 쭉, 여기 쓰고, 세워서 붓을 모으는 거. 자, 여기는 이 핵은 이렇게 나왔고요. 와서, 이건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쭉, 방향전환. 예. 붓을 놓고 반대로 이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요. 반대로. 이렇게 들어와도 됩니다. 되고, 이렇게 해서 반대로 와도 되고, 다시 이렇게 붓을 되돌려서 붓을 방향전환. 여기서 절. 세워서 나가고, 이렇게. 그럼 이 세 개도 다 틀리겠죠. 세워서 가운데로 빠지고요. 여기서 놓아서 붓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정리가 되면은 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붓을 정리 안 되면은 이래 가면 이것이 핵이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붓을 완전히 모아서 중봉을 해서 가면은 그냥 먼 산 보고 가도 핵은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그 중봉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중봉은 이론상 중봉입니다. 다음 여기 와서 방향전환해서 붓을 세워서 방향 바꾸고 다시 모아주고, 예, 요런 부분. 여기서 방향 바꾸어서 다시 이쪽으로 붓을 모아주는 거. 여기서 방향 순간적으로 바뀌죠. 붓을 바로 가는 거. 와서 여기서 세우고 가고, 요런 부분도 와서 세우고 놓고 다시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으고 그대로 이어서 왔죠. 와서 다시 쓰고 다시 붓을 모으고. 자, 갈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와서 방향전환, 그리고 세우고, 방향전환하고, 여기서 방향전환, 다시 붓을 세워서 빼는 것.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혹자는 그럽니다. 그 뭐 종이 위에 그 남들 알아보고 글만 쓰면 되지.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없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이 붓을 통해서 제 영혼을 심어야 되고요. 그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이제 예술 이전에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그러잖아요. 그런 기법을 먼저 우리가 터득해 줘야 됩니다. 이 기법은 우리가 그림 그리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 물감 갖고 막 칠하는 게 아니고요. 그 칠하는 법칙이 또 존재하고, 뭐 구도라든지 뭐 명암이라든지 그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 기법을 통해서 그걸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우리 서예도 먼저 뭐 하늘은 어떻게 하고 내리꺾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기법을 먼저 터득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자기 변하는 거는 뭐 변화무쌍 건 자기 세계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막 쓴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아주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위도 와서 이렇게 해도 되고, 와서 반대로 와도 되고, 이것도 이렇게 와서 반대로 가도 되고, 와서 이렇게 가도 되고, 되는데 안정형은 대부분 다 반대로 갑니다. 여기서 선전, 후절, 붓을 세우면서 와서 다시 세워서 어디로 갈 것이냐 보고 붓을 빼주는 거. 예. 그냥 쭉 이거 아니고요.
했을 때 이 놓는 각도 이거는 이제 다 틀리죠. 그럼 이게 이제 속도도 쓰는 속도와 그 다음에 필압 누르는 거 이제 돈제죠. 돈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적용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런 핵마다 여기 다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고는 좀 곤란하겠죠. 이 앞에 이 부분은 말씀원인데요. 말씀은 세워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요거와 받아주고, 이건 틀리겠죠? 받아주고, 세우고.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공필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우리 연사라고 그럽니다. 이을 연자. 이제 실처럼 이어졌다 이래갖고 연사를 하거든요. 이 연사법이 이제 행초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해수에도 있겠지만, 다 있겠지만 행초수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 연사를 꼭 이렇게 가는 길을 늘 나타내 줘야 됩니다. 늘 나타내 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와서 이렇게 간 것을 다 보여줘야 되고, 예. 이 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후 후자인데요. 여러분 여기 와서 그대로 쭉 이렇게 가는 길 받아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받아줬죠. 요런 부위 와서 방향견을 한다고 그랬죠. 천천히 한 번 더 하고 어딜 갈 것이냐 보고 쭉쭉쭉 와서 받아주는 거. 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선은 원래 연달아 써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구공주에서는 우선 한자 씁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이 한자를 익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글씨는 이게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필법을 정확하게 배우고요. 운필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둘째는 결구요. 글자 조립하는 법. 세 번째는 장법입니다. 운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운필에도 제가 이제 용필이 있고 운필 했다 그랬잖아요. 용필에는 들어가면 이제
운필은 광의적인 개념이고 용필은 협의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기필, 행필, 수필의 이제 그 단계를 거치잖아요. 일단 운필이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구거든요. 글자를 어떻게 조립해야 좋을까. 즉 말해서 우리 집을 같으면 우선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 집에 이제 어떻게 마당은 뭐 얼마 남기고 정원은 어떻게 하고 그 뭐 건축 방을 어떻게 하고 그게 이제 그날 결구에 속하잖아요. 글자처럼 하고 그 다음에 장법에서는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뭐 해서나 전서에서 물론 이제 다 좀 장법이 있지만 그런 행초서는 장법을 더 중요히 여깁니다. 이 흐름을 이제 중요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장법은 우선 둘째 문제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구공지 쓰는 것은 우선 정확한 운필법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자꾸 붓을 방향 바꾸라 하는 건 이제 운필법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정말 운필법이 중요합니다. 운필법을 완벽하게 익히지 않으면은 어떻게 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 획 한 획을 정말 소중히 붓을 어떻게 다루면은 붓을 어떻게 운용하면은 어떠한 핵이 나온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터득해야 되고 그 터득한 것을 남한테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한테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가 터득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게 먼저 터득을 하고 그래서 남한테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런 핵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자기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공지에 쓰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결구도 중요하지만 한 획 한 획 익히는 운필법을 저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음에 구공지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책에 뭐 중간에선 가면은 아마 좀 길게 해갖고 연달아 쓰는 또 그런 과정도 보입니다. 그때는 장법까지 설명 다 하고요. 지금은 이제 장법은 제가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구법하고는요. 핵의 움직임만 설명하거든요. 와서 붓을 세워서 방향 바꾸고 그대로 이래 받아주는 거. 이때는 여기 와서 뭐 다시 시작하고 아니고요. 온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요런 부위에서 순간적으로 붓을 약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완전히 바꾸고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여기서 다시 놓고 붓을 빼주는 거. 예. 항시 이 다시 할 때는 정말 천천히 해서 방향 완전히 바꿔줘요. 바꾼다는 상태. 여기서도 다시 하는 완전히 붓을 바꾼 상태에서 붓을 모아가지고 빼는 거. 예. 이런 거는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하루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와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이게 아니고요. 와서 세워서 방향 바꾸어서 가고 여기서도 다시 놓아서 다시 세워서 방향 바꾸어서 정리하는 거. 예.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참 귀에 닦지 않도록 말씀드리죠. 방향 바꾸라, 천천히 해라, 이래라 저래라.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쓴다면 뭐지 할 말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렇게 가죠. 예. 이런 건 빨리 하면 안 되고요. 완전히 바꾸고 한 번 더 바꾸고요. 그 어딜 갈 때 오면서 서서히 가늘게 하는 거. 예. 그래서 쭉 가서 쭉 한번 바꿔주고요. 와서 세워서 완전히 세워가지고 붓을 모아주면서 바꿔주는 거.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요런 부위. 여기는 이제 선전, 후절 했죠. 이거는 선절, 후전이죠. 그럼 틀리죠. 예. 이런 거는 선전, 후절. 예. 먼저 전을 할 거냐, 구른다는 뜻입니다. 붓을. 뒤에 절을 할 거냐, 즉 절은 이제 방향 완전히 바뀌는 거 얘기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선절 후전 할 거냐. 그걸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결정하면서 해줘야 됩니다. 진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부위 와서
와서 반대로 놓아서 다시 방향 전환해서 모아주고요. 다시 여기서 방향 전환, 다시 방향 전환, 여기서도 방향 전환, 방향 전환, 방향 전환, 다시 방향 전환해서 멈추었다가 가면 다시 방향 전환, 다시 방향 전환, 다시 모으고 다시 붓을 모아주는 거. 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시를 올 때는 내가 가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가면서 굵게 할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위요. 여기서까지 가는 이것을 우리 잘못하면 이게 어떤 핵이 나오냐면 와서 그냥 씩 하면 안 되고요. 가되 붓끝이 종이를 째는 맛으로 가줘야 됩니다. 완전히 붓끝이 칼이라 생각하고 가줘야 이 핵이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붓을 요 핵 가운데 모아야만이 그 종이 째는 맛을 알거든요. 요 가운데 모아야만이 종이 째 절대 이래 갖고는 뭐 짤 수가 없잖아요, 종이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봉 이러는데요. 그 중봉에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묘리라 그러는데 중봉에 묘한 이치. 이 터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론상 말고요. 몸에서 터득을 해줘야 됩니다.